머릿속의 이미지를 그리는 과정을 시각화라 합니다. 우리는 시각화를 통해 앞으로 살게 될 미래의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틀을 명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장엄하게 만들어 나가십시오. 자신 이외에 다른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한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비용이나 물질에 대한 제약도 두지 마십시오. 무한한 공급의 원천에 맡기십시오. 우리는 그저 자신의 상상 속에서 원하는 것을 쌓아 올리면 됩니다. 시각화를 할 때는 이미지를 아주 명확하고 깨끗하게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확고히 유지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상당히 힘든 정신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기꺼이 감수하고자 할 정도로 힘든 노력이 될 것입니다. 시각화의 첫 번째 단계는 이상화 단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미래의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으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견고하고 영구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30층짜리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가들이 모든 성과 세부 사항들을 고려하여 꼼꼼하게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건축가들은 실제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완성된 이미지를 그립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명확하게 그려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토양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씨앗을 심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추수하고 싶은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화 단계입니다. 아직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모르겠다면 다시 의자에 앉아 이미지가 아주 명확해질 때까지 상상하십시오. 물론 처음에는 희미하게 그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그 형태와 윤곽이 잡히면서 세부사항들이 채워지게 되고 동시에 머릿속의 이미지를 현실 세계로 물질화시킬 수 있는 힘 또한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각화입니다. 시각화 단계에서는 머릿속 이미지를 보다 온전하고 완벽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세세한 것들까지 말입니다. 이미지가 점점 더 디테일해질수록 현실화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또한 함께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가 또 다른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방법을 발전시켜줍니다. 그리고 방법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그렇게 이어진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상황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마지막 단계인 현실화 단계가 완성이 됩니다. 건축가는 자신이 지을 건축물을 시각화하고 원하는 대로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그립니다. 시각화한 이미지는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질 하나의 틀이 됩니다. 머릿속의 이미지가 종이로 옮겨지고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건축 재료를 사용해 최종적으로 건축물이 완성됩니다. 발명가도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각화합니다. 니콜라 테슬라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매우 뛰어난 지적 재능을 가진 테슬라는 최고의 발명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많은 놀라운 발명품을 발명한 그에게는 한 가지 독특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발명품을 실제로 만들어 나가기 전에 항상 시각화를 통해 명확한 이미지를 그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들면서 결함을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아이디어를 구상한 후 계속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유지하며 생각을 통해 재구성하고 개선시켜 나갔습니다. 그는 한 과학 잡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통해 어떤 것도 만지지 않고 완벽하게 컨셉을 잡고 빠르게 개발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그 아이디어가 완벽하게 구현되고 어떠한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을 때, 그때 저는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명품은 언제나 제가 상상한 그대로 작동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방법을 성실하게 따를 수 있다면 신념은 물론 자신감 또한 개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우리의 인내와 용기를 키워줄 것입니다. 집중력 또한 개발시켜주기 때문에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생각들을 거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은 실제 현실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오직 생각의 힘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고 그의 말에 권위가 부여됩니다. 선명하고 정확하게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각화를 할 때마다 점점 더 선명하고 정확한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게 됩니다. 현실 세계로 드러나는 결과는 이미지의 선명도와 정확도에 비례하여 달라집니다. 그러니 자신의 정신세계에서 먼저 확고하고 단단한 이미지를 그려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에 적절한 재료가 없다면 결코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제대로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내면의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항상 내면의 재료들을 먼저 살피십시오. 초라한 옷감으로는 멋진 옷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백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일꾼들이 내면 세계의 재료들을 활용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내면에는 500만 이상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모두 준비 태세를 갖추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500만의 일꾼들은 바로 우리의 뇌세포입니다. 우리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현실 창조에 필요한 내면의 재료를 만들 수 있는 힘 또한 무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백만의 일꾼들 외에도 우리의 육체에는 수십억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일꾼들, 즉 세포들 하나하나는 모두 지능을 가지고 있어 주어진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취합니다. 이 세포들은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고 또 재창조하느라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부여된 또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또한 모든 만물들이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끌어당기는 것과 동일한 대자연의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떡갈나무, 장미, 백합 등 모든 만물은 자신을 최대한 표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대자연의 법칙을 통해 조용히 확보합니다. 바로 이 법칙이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머릿속에 원하는 이미지를 시각화하십시오.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이미지를 굳게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방법과 수단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올바른 일을 행하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간절한 갈망은 그만큼 확실한 기대를 마음속에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기대를 확고한 요청으로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목표를 성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갈망은 감정이고 확실한 기대는 생각이며 확고한 요청은 우리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감정은 생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의지력을 통해 그 생각을 끈기 있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장의 법칙에 따라 그 생각은 현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이토록 엄청난 초월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언제나 외부의 세계에서 힘을 찾으라고 배워왔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제외한 모든 곳을 찾아보라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러한 힘이 드러날 때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말만 들어왔습니다. 현실 세계의 상황은 절대 생각하지 말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만을 생각하십시오. 자신의 내면 세계를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창조한 내면 세계가 그대로 현실 세계로 드러날 것입니다. 현재 빛을 지고 있는 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계속 부채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거기에 생각을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생각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 그 부채를 자신에게 단단히 메어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채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방향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손실은 더 큰 손실을 불러옵니다. 그렇다면 올바르게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풍요만을 생각하십시오. 풍요의 법칙을 작동시키기 위한 방법과 계획을 상상해 보십시오. 풍요의 법칙으로 창조된 환경을 시각화하십시오. 그러면 풍요가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 법칙에 따라 결핍과 두려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현실이 창조되듯 힘과 용기의 생각을 품는 사람에게는 부와 풍요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고통을 현실로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아이처럼 우리는 씨앗을 심어두고 15분마다 가서 잘 자라고 있는지 땅을 파헤쳐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씨앗은 결코 싹을 틔우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행동을 자신의 정신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씨앗을 심고 나면 더 이상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전보다 더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때가 왔을 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지닌 생각이라는 힘은 지식을 얻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에 하나의 주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하는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이 우리의 명령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생각은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릴 수 있도록 증기를 뿜어내는 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경험이 결정됩니다.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경건한 자세로 그 답을 기다려 보십시오. 한 번씩 내면의 참자아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을 따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수를 따르시나요? 다수는 항상 이끌리고 있는 그룹일 뿐 주도하고 있는 그룹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그들은 증기기관차와 같은 신기술들이 나올 때마다 언제나 필사적으로 싸웠던 이들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실천 지침에서는 여러분의 친구를 시각화하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를 정확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장소에 가구들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친구의 얼굴 또한 떠올려 봅니다. 아주 뚜렷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니다. 대화를 하면서 친구의 얼굴 표정이 변화하는 모습을 시각화해 보십시오. 친구가 미소 짓는 모습도 떠올려 보십시오. 친구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모험담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재미와 열정으로 가득 찬 친구의 눈빛을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시각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뛰어난 상상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며 큰 진전을 이뤄낸 것입니다.